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떠오른 구독 경제 서비스가 코로나19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택트 바람을 타고 급성장하고 있죠. 구독 경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영화, 책, 생필품까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구독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유통학회장을 지낸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죠.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습니다. 네네. 네. 자, 구독 경제 요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구독 경제가 우선 뭔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구독이란 말이 정기적으로 이제 구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매달 또는 매주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배달을 받는 그런 서비스 경제를 구독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그 공유 경제란 말도 있고 그동안의 그 전통 경제가 있는데 공유 경제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예, 뭐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자가 뭐 상품을 구매를 하면은 그거를 영원히 소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소유권을 영원히 갖는 거를 이제 전통적인 그런 경제라 그러면은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버 택시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지만 잠깐 우버는 앱을 깔아서 우버 택시를 잠깐 타는 동안 그 우버가 대표적인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버 사례를 드는데 그 일정 시간 사용하는 시간 동안에 소유권을 갖는 그런 게 이제 공유 경제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차량을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구독 경제는 일정 기간에 이용하는 것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일종의 뭐 회원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 경제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해한다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우유 같은 거 배달받았잖아요. 신문하고 우유를 배달받았는데 그런 게 이제 구독 경제입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라는 말은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우유나 커피나 또는 신문을 배달받는 그런 경제는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최근 얘기하는 구독 경제는 그 구독 경제하고 같은 말인데 좀 약간 4차 산업혁명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유 배달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만 이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이제 구독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신개념의 그러면 구독 경제 기업의 창시자라고 할까? 또는 시작된 것은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구독 경제가 우리나라도 뭐 우유 배달 받는 가게가 많았기 때문에 가정이 오랫동안 이제 구독 경제 옛날 구독 경제는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데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구독 경제의 그 원조라고 하는 거는요. 넷플릭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네. 예, 넷플릭스 한국에서도 지금 2018년부터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서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15만 명, 2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넷플릭스라는 게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를 월 9천만 원 내면은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에로물을 좋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기 취향을 그러니까 구독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넷플릭스를 영화를 보고 나서는요. 당신은 이 영화를 100% 구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영화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취향을 저격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구독을 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넷플릭스를 이제 매달 다시 재구독하게 되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 경제 효시라고 최근 구독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구독 경제는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피드백을 준다는 면에서 그리고 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요. 우유 같은 그 공산품을 직접 배달받기보다는 자기 이제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요가 클래스를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구독 경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도 이제 급속히 늘고 있잖아요. 이 구독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경제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500조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예산이 커서요.
전 세계 이제 구독 경제 시장을 우리 주오라라고 하는 미국의 결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구독 경제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개념인데 네. 그 주오라가 파악하는 바로는 한 630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게 급격히 문제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 우리나라 코스피에 해당하는 S&P 500 그 기업의 어떤 매출에 비해서 거의 한 9배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구독 경제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네. 그래서 구독 경제 지수라는 거를 이제 주오라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네. 그 구독 경제 지수를 보니까 그 성장이 거의 지수함수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한 2조 한 8천억 그래서 지금 3조 규모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구독 경제가 어떤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됐는데 어떤 힘으로 이런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구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넷플릭스 사례를 들었는데요. 지금 전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최근에 이제 특히 언택 경제가 되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다시 이제 주가가 전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네. 한국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구독 서비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공유 경제는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그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 우버가 잘 안 되는 게 기존의 택시 업자들이 이제 너무 많은 실직 같은 게 우려돼서 이제 저항을 부딪혔는데 이제 구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은근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가 상당히 앞으로 주목해야 될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급속히 성장하는 구독 경제 한번 부문별로 짚어보고 싶은데요. 뭐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 좀 독특한 이런 새로운 이런 구독 경제도 있구나 하고 좀 소개시켜 줄 만한 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구독 경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우리 업체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고 품목을 주로 얘기하면은요. 일단은 뭐 우리 와이셔츠라든지 일주일에 와이셔츠 5개를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받고 이제 하는 그런 서비스도 면도날, 막걸리, 뭐 커피, 맥주 이런 걸 이제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그런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좀 생겼고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월 100만 원을 내고서 그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로만 이제 바꿔서 타는 그런 서비스까지 최근에 소개가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이제 특이한 형태를 한번 소개를 하면 일본 업체인데 술집 체인인데 월 3,000엔을 내고 무제한으로 술을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무제한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 네. 예. 물론 이제 집으로 배달하는 거 있다. 집에서 마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어떤 병원에서는 구독 경제를 월 149불을 구독을 하면은 24시간 내에 건강 검진 서비스를 해준다. 뭐 이런 놀라운 이제 서비스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독 경제 서비스가 그러니까 병원으로까지 이어졌군요. 예. 여성들의 그 화장품도 상당히 구독 경제 서비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여성들도 이제 화장품이 그 고객 피부가 좀 이렇게 다 뭐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 피부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그 새로운 신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건성 피부에 맞게끔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신상품들을 매달 이제 매월 이제 보내주는 그런 아주 서비스들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로 이제 언택트가 대중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구독 경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 영향이 전반적으로 전통 경제는 좀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맞습니다. 이제 전통 경제, 그다음에 구독 경제 이렇게 우리가 그 공유 경제를 일단은 제끼고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전통 경제에서는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80% 이상 기업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요. 이 주오라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언택 소비로 인해서 구독 경제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80% 정도 기업은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한 20-30%는 고속 성장하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높은 그런 좋은 경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구독 경제에서 업종, 산업은 어떤 분야였습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지금 뭐 이번에 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만약 쿠팡도 만약 상장돼 있었으면 이번에 상당히 주가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비상장 회사라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억 5천만 명의 프라임 고객이 있는데요. 그 프라임 네. 고객이 구독 경제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15만 원 정도 그 120불 정도를 매년 내고서 프라임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임 고객이 되면은 2길 배송, 그 다음날 배송이 된다거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존닷컴이 소매 기업이지만 그 아마존 프라임 고객은 구독 경제 모델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존은 사실은 매년 1월 1일 날 문을 열어보면은 1억 5천만 명이 120불씩 이제 그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15조의 돈으로 일단은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15조를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 이제 구독 경제라는 게 이제 물류로 배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언택 경제잖아요. 네. 컨택의 반대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언택 경제와 구독 경제가 같이 시너지가 나면서 구독 경제권에 그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구독 경제가 테크 기업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에만 좀 유리한 건가요? 전통의 대기업들은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나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구독 경제가 스타트업에 유리한지 대기업에 유리한지 아무래도 뭐 모든 게 대기업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보다 결코 이 대기업이 이게 스타트업이 상당히 또 뭐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게요. 이제 어떤 특정 타겟을 가지고서 팬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BTS도 시작은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 지금 기업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데 구독 경제 모델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본다면 상당히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그 아마존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네이버가 구독 경제에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마존 예. 같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이버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가요? 네이버는 이제 금년 6월 1일 그 며칠 안 됐네요. 네이버 네. 플러스 멤버십으로 처음으로 이제 구독 경제 모델을 도입을 했는데요. 월 4,900만 원으로 음악하고 웹툰,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의 월 무제한으로. 4,900원이죠? 네. 예, 월 네. 4,9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생각보다 저희는 한 월 10,000원 정도 책정하지 않을까 봤는데, 우리 네. 어떤 업계 어떤 기대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멤버십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웹툰, 뉴스, 이모티콘 영상 같은 컨텐츠를 이제 아마 멤버십으로 서비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구글도 그러면 뭐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글도 한국에서 이런 구독 경제 서비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구글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이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는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구글도 전부 다 이제 구독 경제 모델은 이제 시도를 안 했는데 아마존이 하는 걸 보고 네. 프라임 서비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놀라운 이제 구독 경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들 이제 구독 경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멤버십을 가지고 무제한으로 넷플릭스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가지고 일반 멤버를 아닌 사람들하고 차별하는 멤버십 이코노미로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독 경제를 아까 방금 말씀하신 멤버십 이코노미와 거의 비슷한 같은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구독 경제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멤버십이니까요. 멤버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멤버십 이코노미, 구독 이코노미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구독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계속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이용하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정기 그 계좌로 이제 자동 이체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잠깐 어디 뭐 장기 체류로 해외를 갔다 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서비스를 거의 이제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잊어버리면은 그 돈은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1억 5천만 명의 프라임 고객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과연 그 중에서 전부 다 1억 5천만 개가 다 활성화된 계좌일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반대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용도 안 하면서 그냥 소액이지만 뭐 100불은 사실은 소액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 상당히 계속 일정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유심하게 잘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특별히 없겠죠. 소비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업이야 뭐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그 정기 계좌이체를 걸어놓으면은 그거보다 고마운 건 없죠. 일정한 딱 고정 수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해서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하고 함께했습니다.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